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동식 주택 모듈 하우스는 환경을 기초로 하는 에너지 공간 등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테슬라의 신사업인데요. 백영률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테슬라의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아쉬웠습니다. 네. 이 계속 테슬라의 신사업 모델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동식 모듈 주택 저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택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다시 모셨는데 네. 데이터 수집 장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테슬라의 스페이스X 기술의 미래 비전을 여기서 이제 기초를 다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좀 이어가 주세요. 네, 그 모듈러 주택 그 자체는 일단 생산하는데 시간도 짧고 또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도에 가장 적정한 온도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는지 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저는 냉장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 냉장고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느냐? 냉장고는 한 번도 전원이 꺼지면 안 되는 장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서버로 두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데이터를 모아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테슬라의 기본적 컨셉을 놓고 보면 모든 생산을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팔지를 않아요. 네. 거기에는 항상 뒤에 뭐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겠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자동차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 네. 모듈러 주택도 미니멈만 조금의 프로핏만 붙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이유는 데이터를 거기로부터 얻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것들은 아마 폰 다음으로 조금 이따가 이제 폰 얘기를 할 텐데 저기 스마트폰 다음으로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어 뭐 배출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걸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그 앨런 머스크의 기본적인 철학은 저는 한 세네 가지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고 미래 세대에다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그 타겟을 놓고 보면은 우주와 땅속과 땅 위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로 놓고 보면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화성으로 가는 그렇죠. 작업을 할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땅 속은 아마 튜브를 통해서 모링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캡슐형으로 그냥 진공으로 빨아들이면 LA에서 뉴욕까지 한 2시간 반.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걸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땅 위가 이제 가장 많을 텐데 땅 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텔레폰 있죠. 네. 그 다음에 모듈러 하우스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있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차츰차츰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뭐 비즈니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생각하고 선점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아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많은 사람들이 AI 중요하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뭐 100조 원 투자하겠다, 200조 원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그 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얼마나 감면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의 재원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100조 투자, 200조 투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앨런 머스크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과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초적으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이 일론 머스크의 컨테이너 하우스, 모듈 하우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온도, 조명, 습도를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맞출 것이냐 네. 이런 거가 이제 게다가 여기서 이제 수면 패턴이라든가 주기, 네, 그렇습니다. 뭐 생활 행동 반경, 뭐 네.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이 데이터를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말고도 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뭐 계란이 12개 중에서 한 3개 남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문을 해주는. 그럼 그 주문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테슬라한테 물어봐서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봐서 데이터 수집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계란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자동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데이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늦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은 미국이 하는 데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의 것들을 살려가면서 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 거 필요하지. 그래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자든지 이렇게 공조를 하자든지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신경 쓰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 질문인데 아까 냉장고를 서버로 활용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온도 컨트롤이나 습도 컨트롤이나 조명이나 이 모든 것들의 그 컨트롤을 냉장고에다 두면은 냉장고는 한 번도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진짜 컴퓨터라이징 센터군요. 그러니까 센터입니다. 서버 센터군요. 그러니까. 네, 서버를 냉장고에다 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컴퓨터를 계속 전력을 이용해서 켜놔야 되는데 그렇죠. 냉장고에다 같이 포함시키면은 그러네요. 전력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맞습니다. 된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모듈러 하우스의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한 번도 끊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자르면은 ESS라고 그 배터리 팩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전이 되는 이 아날로그 세계하고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4족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2족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맞추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파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지금 있는 기술로는 그 충전을 정도 다시 해야 되겠군요. 네, 그 다시 충전을 하고 다시 써야 되는 정도인데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거고 미국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지금 현재로는. 근데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뭐 트럼프는 항상 이럴 것이다.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전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이 오는데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가면서 그 변화의 추이를 반발짝만이라도 먼저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신경 쓰면서 가게 되면 리더들의 우리가 꼭 쫓아가자는 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첨단 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레가시 산업 중에서 농업 중에서도 가장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청년 사업이나 실업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네. 국가가 일률적으로 아 이거는 뭐 로봇 산업 키워야 된다. 아 이건 AI 키워야 된다. 저는 AI 전공이라도 꼭 그렇게 가는 거는 옳지 않다.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이버시파이드하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길러내고 교육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 대학 교수를 평생 했는데 교육 시스템 바뀌지 않고는 미래 일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하우스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거기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무궁무진합니다. 데이터를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문을 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야채라든지 아니면 뭐 물이라든지 뭐 물은 뭐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모멘텀을 다 데이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파생을 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의 어떤 그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가전제품에도 개념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냉장고 서버로 활용한다 그러면 다른 가전제품도 분명히 데이터를 모으는 아주 그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TV도 될 수 있고 그런데 TV는 보는 시간과 안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냉장고가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셋톱박스라든지 그렇죠. 뭐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다 그러면 카메라에다가 서버를 달아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근데 서버가 서버 자체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같이 전력이 끊기지 않는 곳에 같이 공존을 하는 게 그게 스마트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냉장고가 아닐 필요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안 꺼지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그거는 냉장고더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컴퓨팅 서버로 냉장고를 활용한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타링크의 인공 인터넷, 위성 인터넷, 그리고 앞으로 도시 인프라 개발에도 이제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 스마트 시티.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본 데는 있습니다. 그 DMC라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 상암동에 있는 상암동. 건데 네. 거기 제가 서울시에 제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두 선이 가 있고요. 다른 데는 한 선 내지는 뭐 두 선 있는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저기 공중으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걸 두 채널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빠른 통신 시스템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외국 그 실험실들이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쪽에 상암동에 와서 테스트를 해서 그게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까지도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런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통신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신 인프라가 강력한 거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같이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네.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클래식을 듣고 내 옆에 걸어가는 사람은 재즈를 좋아하니까 재즈를 듣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팝송을 좋아하니까 팝송을 듣는 이렇게 세 사람이 다른 음악을 듣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가면은 뭐 내가 가면 불 켜지는 거는 뭐 물론이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조명이나 색깔 그다음에 안전한 쪽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뭐 모으면은 아마 그 스마트 시티 같은 데에는 데이터 모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로는 잘 생각 못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모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옵티머스 그 로봇을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경쟁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세금 피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경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보면 되는데 너나 경쟁해라 그러면 나는 경쟁 안 하겠다 곧 퇴보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경쟁은 항상 존재한다. 경쟁하기 싫으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쟁하는 시스템을 너는 경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는가. 경쟁 안 해서 편안한 거죠. 그냥 편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거지 우리나라에서만 경쟁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뭐 결코 그렇게 제가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그 스필버그가 얘기하는 그 공룡 울음소리를 네.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때 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스필버그가 영화의 주라기 공원에서 쓴 그 꺼꺼거리는 그 공룡 울음소리가 세계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텐저블 에셋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겠는가. 있는 것만 보질 말고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선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경쟁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이고 이게 네. 글로벌 저 거대 기업들이 이제 행하고 있고 국가 간에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이 따라가는데 갭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 딥시크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GPT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대 언어 모델도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데이터 싸움이란 말이죠. 이렇게 네. 되면 말씀하신 대로 AI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AI 입장에서는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가 이제 연결되고 네. 그래서 중국을 막고 차단시키고 미국이 또 혼자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에 앞으로 이런 이 단순한 비즈니스 넘어서 일론 머스크가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바로 다 맞닿아 있는 얘기겠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그러는 게 그 마가에 편입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는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다음에 대상이 그렇습니다. 많고. 대상도 많고 거기다가 국가 자체가 정부 자체가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 그걸 잘 교묘하게 피해가고 또 개인정보도 이제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중국은 얼굴 다 뭐 누구나 다 모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AI 데이터도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거를 세계에서 불안해하는 거고 미국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당연히 하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미국이 앞서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선 것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모음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는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이 앞선 게 꽤 됩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두 공룡이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사실은.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찬스가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변덕스러운 걸 상수로 놓고 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변수로 봐야 되는데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하는 걸 상수로 놓고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뭐 왜 이러느냐.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안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비즈니스는 안 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맞출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굶습니다. 그럼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경쟁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는 못 한다. 네.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유 우리가 그랬을 걸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긴 해도 데이터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냉장고를 서버로 하고 모듈러 하우스가 빅데이터를 생산한다 그래도 사실은 제일 맞닿아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이 스마트폰을 곧 내놓는답니다. 네, 이름도 이제 좀 이제 아직은 추정이지만 뭐 파이폰, 네 맞습니다. 모델 파이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폰이 그 만약에 손에 쥐어주는 순간 만약에 테슬라의 그 어떤 방향 사업의 방향성이 빅데이터 수집이라면 이거는 핸드폰 하나가 전 세계에 뿌려지는 순간 이제 빅데이터를 만약 전 세계의 빅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스토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뭐 삼성폰이나 이런 거를 쓰는 사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사고 예. 거기서 다 다운로드 받고 거기를 통해서 돈을 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을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텔레폰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미니멈 프로핏, 미니멈 이익만 남기고 모든 거를 다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테슬라 자동차도 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모듈러 주택도 싸야지 되는 거고 이 아이폰보다도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파이폰, 테슬라 폰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맞아요. 선점한 것들이 이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그 파이폰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하나 갖고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능지역이 없어질 지경이죠. 불능지역도 없고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쓸 수 그럴 것 있고 같아요. 산꼭대기 가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그걸 통해서 앨런 머스크는 데이터를 또 게더링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편성해서 공조를 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그 아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버금가는 뭐 파이스토어가 됐던 테슬라 스토어가 됐던 맞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는 타고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맞춰야지 네. 이걸 따라가든지 뭐 앞서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외면했다가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그 기존의 사업 뭐 구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상에 뭐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 뭐 틀린 방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거기에 어떻게 편승을 해서 당분간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꿀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아 이건 이럴 것이야라고 아주 고정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이 과정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가장 크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더 큰 뭐 이익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적응되지 않아서 그렇지 적응되고 나면은 그게 상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백영률 서강대학교 기술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테슬라의 새로운 사업 내용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